자, 이때 우리가 써야 될 건 프린트 용지입니다. 원래는 A3나 혹은 그 이상의 것을 써야 돼요. A3 이상의 것. A0나 A1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이미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A4를 가지고 할 겁니다. A4를 가지고 할 거예요. A4를 이용해서 그리드 잡는 방법과 그리고 패널 만드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해보세요. 자, A4 사이즈를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 그러면 내가 작업해야 할 판넬이 보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자, 가이드 사용하는 거 기억나시죠?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에 하나, 가이드를 중간에 하나, 그 다음 마큐 툴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마큐 툴의 중간에 이렇게 가이드를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마큐 툴을 이용합니다. 마큐 툴로 쭉 드래그하면 이렇게 가이드까지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이때 가이드를 끄집어내면 가이드가 이 마큐의 중간에 스냅이 걸립니다. 그러면 4칸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4칸짜리로 갈 거예요. 지금처럼 4칸을 쓸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중간에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중간에 있고 다른 하나는 여기 있잖아요. 일단은 가이드를 그냥 끄집어내면 도큐멘트에 문서의 중간에 걸려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걸려요. 어떻게 하냐면 마큐 툴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사각형 툴이 하나 만들어지죠. 바로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걸리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이렇게 중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4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칸이 아니고 나는 3칸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칸으로 바꾸고 싶어요. 클리어 그리드를 쓰면 싹 지워지겠죠? 자, 3칸으로 쓸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바로 픽 사이즈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픽 사이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0 픽셀이잖아요. 그러면 37은 21, 네, 70mm죠. 네, 여기다 쓰는 겁니다. 70mm라고 이렇게요. 그러면 사이즈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좀 키워볼까요? 300? 그러면 사이즈가 이렇게 고정이 돼요. 70mm에 300픽셀로. 그러면 하나 갖다 대고 다시 갖다 대고. 어떤가요? 그럼 3칸 만들어지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걸 3칸으로 하든 4칸으로 하든 5칸으로 하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기 나름이 되겠죠. 6칸은 여기서 2개씩 더 쪼개면 되는 거죠. 그죠? 5칸은 조금 애매하네요. 5칸은 21mm가 안 나오니까 조금 애매할 거고. 자, 저는 4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칸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그리드, 두 번째는 노멀로 해서 가운데다 맞추고 다시 노멀로 해서 가운데다 맞추고. 이건 4칸을 하든 3칸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4칸이 좋아 보이면 4칸으로, 3칸이 좋아 보이면 3칸으로.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픽스 레이소를 쓸 겁니다. 어떻게 쓰냐면 1.6대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6대 1입니다. 자, 제가 왜 1.6을 썼냐면 그러니까 1대 1.618이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1대 1.618. 즉 1.6대 1이 황금 비율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우리 눈이 가장 보기에 좋다, 이거 참 좋은데? 라고 느끼는 구도가 1.6대 1이랍니다. 이걸 황금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부러 황금 비율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드 한 칸을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이 황금 비율에 의해서 쓰시면 내가 잘 못해도 그래도 비율 자체가 잘 맞는 비율이니까 커버를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픽스 레이소를 1.6대 1로 하시고 드래그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마크 툴 위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영역이 선택된 영역 위에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이 이동이 돼요. 이거 무브툴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화면 전체를 이와 같이 분할한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져다 놨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좀 키워보죠. 한지 느낌이 나게끔 얘를 이렇게 투명하게, 약간 이렇게 투명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스크를 주었습니다. 자, 이걸 불투명하게 해도 돼요. 다만 이렇게 마스크를 주고 그라데이션을 줘도 좋고 어떤 툴을 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꼭 저처럼 작업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싹 그라데이션을 이용한다면, 아니 이렇게 마스크를 이용한다면, 자요, 마스크 리터칭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가운데만 어떤가요? 가운데만 종이 그림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종이 그림이 빠진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리터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제가 달라지겠죠. 저는 한옥이니까 한지 느낌을 가지고, 배경이 한지 느낌인 배경을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굳이 이거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큼을 쓸 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을 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쓸 건지. 모눈이잖아요. 이 모눈에 얼마만큼을 쓸 건지 머릿속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조감도를 써볼까 합니다. 먼저 조감도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조감도를 저는 크게 써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조감도를 크게 쓸 겁니다. 역시 마스크 툴을 이용해서 이만큼을 가리죠. 이렇게 가릴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왜 안 지워지지? 자, 브러쉬로,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상단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메인 이미지가 되는 거죠. 나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한옥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냥 애초에
그냥 요구하는 거죠. 난 이런 느낌이에요 라고 그냥 한 번에 딱 때려버린 거죠. 난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가 이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아, 무슨 소리,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길게. 자, 마큐 툴로 자,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만큼은 색칠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나머지 할 얘기가 난 더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감출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걸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정답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 겁니다. 네, 한 칸, 두 칸, 세 칸을 쓸 겁니다. 이렇게 세 칸을 쓸 거고요. 한 이 정도. 그래서 마스크로 색칠을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내가 제목을 쓰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글자를 쓸 겁니다. 혹은 여기다가 글자를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초록색이니까 초록색과 조금 잘 띄는 색. 다행히 여기 초록색이고 여기 파란색이에요. 그렇다면 흰색이나 노란색 정도의 색상을 쓰면 좋을 것 같네요. 텍스트. 뭐라고 할 거예요? 뭐 자연을 품은 앞마당? 이런 식으로. 자, 검정색에 검정색이니까 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색상을 바꿔보죠. 이럴 때는 보색으로 들어가 버리면 눈에 띈다는 거죠. 이렇게. 밝은 색을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아예 애초에. 자, 어떤가요? 눈에 잘 들어오나요? 잘 보이나요? 예를 들어서 뭐 연미당, 그 다음에 자연을 품은 앞마당, 이렇게 썼어요. 자, 한 줄씩 쓰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눈에 더 잘 띄게. 그 다음에 스트롱으로 가지고 얘는 아무것도 없네요. 윤고딕 230 말고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서체니까 이런 거 말고 나눔 고딕이나 이런 거 쓰시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나중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저는 나눔 고딕의 엑스트라 볼드. 얘는 나눔 고딕의 그냥 레귤러, 아니 볼드의 사이즈는 작게 한 14픽셀.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여러 가지 색상을 넣어 봅니다. 눈에 띄는 색상을 이렇게 찾아보세요. 어떤 색이 눈에 잘 띄나? 검정색이 잘 띄나? 흰색이 잘 띄나? 아니 빨간색이 잘 띄나?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적당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눈에 잘 안 띈단 말이죠. 그럼 눈에 잘 띄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FX예요. 제가 FX에서 드롭 섀도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죠? 드롭 섀도우를 누르면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자가 들어가면서 디스턴스 붙이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더 진하게 해볼까요? 사이즈는 좀 작게 하고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면서 조금 글자가 분리가 된단 말이죠. 아니에요. 이것 말고 더 좋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가 테두리, 글자 테두리예요. 보세요. 테두리를 더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몽글몽글하게 들어가죠. 네, 아우터 사이드 바깥쪽이냐 인사이드 안쪽이냐. 지금은 이제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컬러가 뭐냐 이거죠. 어떤 색을 쓸 거냐 이거죠. 내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컬러를 검은색으로 줘볼까요? 그리고 오케이. 자, 어때요? 멀리서도 여기 눈에 딱 띄죠. 이렇게 메인 그래픽과 그 다음에 핵심되는 문구를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그 다음 Z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 하단으로 시선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교과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모든 책이 이렇게 읽게 돼 있어요. 그죠?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간단 말이죠. 근데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 그럼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 먼저 가요? 오른쪽 상단부터 가요. 근데 우리는 심리가 어디로 가요? 왼쪽 상단부터 가요.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한국어는 다 왼쪽 상단입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배치하게 돼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럼 상단에 뭐가 있나요? 최상단에 회사가 들어가죠. 회사가 센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좌상단에 들어간단 말이죠. 좌상단에 들어가요. 대부분 다 좌상단이거나 아니면 센터에 들어갑니다. 상단 중간에 들어가요. 다.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심리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심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배치하는 이미지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를 하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 거죠. 배치되는 이미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킨단 말이죠.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끔 써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한번 보자고요. 뭐가 좋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배경을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제가 요걸 써봤어요. 기존 한옥에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걸 작게 해야죠. 다 크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맞춰줘야죠. 이렇게 한 칸에 맞추든 두 칸에 맞추든 이건 맞추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맞추셔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잖아요. 네, 찌그러지지는 말아야죠. 적어도. 제가 두 칸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두 칸에 맞췄습니다. 자, 보세요. 오버레이. 다큰? 그럼 자연스럽게 합성됐나요? 그 다음 라이트. 라이트는 안 되겠죠? 오버레이. 오버레이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눌러보자고요. 오버레이는 아예 안 되죠. 그죠? 그렇다면 내가 쓸 수 있는 건 다큰이나 멀티플이 되는 거죠. 다큰, 멀티플, 컬러번은 안 되고 라이너번. 요거 좋네요. 다커 컬러. 다커 컬러나 멀티플 정도? 멀티플은 안 되겠고 다큰.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합성이 돼 버렸죠. 물론 여기 테두리가 나와요. 가만히 살펴보면 테두리 나오죠.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마스크를 지우면 돼요. 마스크로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그럼 감춰지잖아요. 자, 또 나는 자, 멀티플이나 혹은 다크 컬러를 쓰고 싶어요. 아니, 멀티플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흐릿하게 생겼잖아요, 이미지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 여기 흰색 이미지를 채우거나 아니면 얘의 이미지를 빼거나. 자, 어저께 공부했던 레벨 하얀색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꾹 클릭. 그러면 하얀색이 더 밝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자연스러운 합성이 일어나죠. 네, 이걸 응용해서 계속 같이 쓰는 겁니다.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성해서 쓰는 겁니다. 이거 지우면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에 대한 내가 추상적인 내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오른쪽으로 나가던가 밑으로 내려가던가. 그러면 입체적인 기존 한옥에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존 한옥은 단층이지만 얘는 입체적으로 2층을 썼단 말이죠. 이렇게. 거의 끝에까지 가요. 나머지는 안 맞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정도 찌그러지는 거는 눈 감아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씩 쭉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도면도 필요해요. 도면도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단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난 요만큼만 쓸 거예요. 자, 나머지는 마스크로 감추면 돼요.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봤더니 뭐가 좋아요? 멀티플이 좋아요. 이렇게 쓰셔도 되죠. 내지는 그냥 이렇게 쓰고 난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조금 주던가 합성된 느낌을 주던가 아니면 그냥 멀티플을 쓰던가 다큰이나 혹은 멀티플을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한지 위에 그림 느낌이 나는 거죠. 자, 도면이 얘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있네요. 또 똑같이 크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다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면이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느낌이 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면을 이걸 계획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토샵은 비주얼로 보이는 걸로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고서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포토샵 작업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느낌 있는 이미지 하나. 이거 정말 느낌 있네. 이걸 대표하는 이미지네. 이런 느낌 있는 이미지 하나면 다 끝나요. 우리 강의장 저 뒤편에 포스터 하나 붙어 있잖아요. 이미지가 많이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다 해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 찾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거 짜는 방법 이해되시나요?
그 중간중간에 텍스트도 쓰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문자도 써야 됩니다. 자.